모두 발언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선고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늦어진 발표지만 국민은 환영했습니다. 진정한 혼란과 파국이 올 수도 있다. 국민들의 애간장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관론이 빠르게 세상을 잠식해갈 때 헌법재판소의 공지가 떴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헌정질서 유지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안정된 일상생활이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각이라는 참담한 생각은 애써 떠올리려 하지 않습니다. 기각이 된다면 어떠냐는 앵커의 질문에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헌재 결정을 승복하냐,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에 따라서 사실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당연히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단단함을 보여줄 텐데, 기각될 경우엔 저희가 승복을 안 한다고 한들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끌려갈 텐데, 지금 언론인들 다 제가 보기엔 다 구금되거나 연행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각되면은 저는 승복 이런 대화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요. 아마 오늘로서 저희 두 명의 MBC 출연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각이 되면 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에 정말 저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각 이후에 그걸 승복하냐 안 하냐는 참 그런 말 자체도 네. 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은 기각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시느라고. 기각 이후의 상황은 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요. 혼돈의 카오스죠, 대한민국이. 네.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은 혼돈의 카오스죠라는 장경태 의원의 말은 진실입니다.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4월 11일 정도의 기각으로 선고되거나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선고 없이 지나게 된다면, 이런 가정하에 국민의힘과 한덕수가 임명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이용해서 민주당의 정당해산까지도 계획하고 있었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탄핵과 국무위원 탄핵으로 맞설 경우 조기 대선 없이 윤석열이 탄핵당한 상태로 임기를 마치고, 그때는 지금보다 대선 환경이 좋을 거라는 나라 말아먹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석열이 아직 파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간다 생각하던 어제 4일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겠다는 공지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공지였습니다.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황당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지가 발표되고 이재명 대표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입니다.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찬대 원내.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내란 사태 종식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위기 대책이자 국가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고일인 4일은 12.3 비상계엄 발생 123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1호, 국회와 선관위 무력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조 운영 등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또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합니다.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되어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단죄하길 바랍니다. 4월 4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릴 거라 확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